안녕하세요, 소보로방입니다. 오늘 소보로방에서 보여드릴 작품은 유명한 공포소설 스티븐 킹의 샤이닝입니다. 이 소설은 영화계의 거장 스탠리 큐브릭의 영화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소설과 영화 둘 다 굉장한 인기를 끈 작품입니다. 그럼 스티븐 킹의 샤이닝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주 오버룩 호텔은 깊은 산속에 멋진 풍경을 자랑했지만 동절기에는 악명 높은 악천후 때문에 영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호텔은 동절기 시설 관리를 위해 호텔에서 숙식을 하며 지낼 동절기 관리인이 필요했고, 과거 고등학교 교사였던 잭 토런스는 이 관리인 자리로 취업을 했죠. 호텔에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잭의 술친구 엘버트 쇼클리 덕분이었습니다. 오버룩 호텔의 지배인 스튜어트 울먼은 잭에게 업무와 호텔에 대한 소개를 했습니다. 겨울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와 외부와 단절되긴 하지만 통신이 가능하기도 하고 설상차를 타고 나갈 수 있다 말도 했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외부로 나가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긴급한 의료사고가 날 경우 대처가 힘들고 심리적인 공포도 발생할 수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던 과거 관리인 그레이디가 자신의 딸과 아내를 죽이고 자살한 채로 발견된 사건을 덧붙이며, 잭은 울만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은 술을 끊었다며 자신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과거처럼 이성을 잃는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했죠. 자신의 타이어를 펑크내려 했던 학생을 보고 무자비하게 폭행을 해 학교에서 해고당했었던 일, 자신의 아들 데니의 팔을 잡아 부러뜨린 일을 떠올리며, 잭은 호텔의 시설 관리자 왓슨 씨에게 시설 관리에 대한 설명도 받았습니다. 그는 보일러 압력을 제때 빼주지 않는다면 호텔이 폭발할 거라며 보일러 관리하는 법을 말해줬죠. 오버룩 호텔을 지은 로버트 왓슨의 손자였던 그는 오버룩 호텔에 대한 역사와 사건 사고를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줬고, 얼마 전 남자에게 버림받고 욕조에서 자살한 중년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잭의 아내 웬디 그리고 5살 난 아들 데니는 오버룩 호텔로 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데니는 악몽을 꿨습니다. 데니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톤이라는 가상의 친구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기도 하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심지어 호텔로 가지 말라는 토니의 경고와 함께 알 수 없는 단어 레드럼이라는 단어를 보기도 했습니다. 데니는 호텔로 가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빠 잭에게 이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잭에게 이 일자리가 마지막이란 걸 알았기 때문이죠. 얼마 뒤 오버룩 호텔의 폐점일, 잭의 가족은 오버룩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호텔의 조리사 딕 할로렌에게 식료품과 식당에 대한 소개를 받았습니다. 딕은 주방을 설명하다 데니에게 텔레파시로 말을 걸었습니다. 데니는 깜짝 놀랐죠. 딕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설명을 마무리했고, 데니에게 자신의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달라 말해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데니의 능력을 샤이닝이라 부른다 말했습니다. 딕 역시 데니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샤이닝을 가진 사람을 보긴 했지만 데니만큼 환한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처음 본다 말했습니다. 데니가 악몽과 토니에 대해 이야기하며 불안해하자 딕은 217호에 들어가지 말 것, 그리고 호텔에서 뭔가 이상한 것들을 보더라도 금방 없어질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문제가 있으면 마음속으로 힘껏 자신을 부르라 말했죠. 자신은 겨울 동안 플로리다에 가 있을 예정이지만 데니의 샤이닝 능력이라면 플로리다에서도 들을 수 있을 거라며, 딕은 호텔을 떠났고 데니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울먼 씨를 따라 객실을 구경하던 데니는 3층 스위트룸에서 벽지에 엉겨붙은 피와 머리 반쪽이 부서진 시체 환영을 봤습니다. 환영은 금방 사라졌지만 데니는 급격히 외로워졌죠. 곧 직원과 고객들은 모두 떠났고 오버룩 호텔에는
잭의 가족만 남게 되었습니다. 잭은 보일러실에서 시간을 보내다 먼지가 수북히 쌓인 스크랩북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오버룩 호텔의 역사와 사건 사고들이 모두 정리되어 있었죠. 백만장자에 의한 오버룩 호텔의 화려한 개장, 몰락, 그리고 마피아들의 전용 휴양지가 된 이야기. 마피아의 거물이 호텔 스위트룸에서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는 기사까지. 유망한 작가였지만 진전이 없었던 잭은 울먼 씨에게 전화해 오버룩 호텔의 이야기를 글로 쓰겠다 말했고, 화를 내며 반대하는 울먼 씨에게 이성을 잃고 말싸움을 했습니다. 울먼 씨는 매우 화를 냈고 얼마 뒤 엘버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신이 잭을 도와준 것을 생각하지 못하냐며 자신의 호텔 이야기를 글로 쓰지 말아달라 했죠. 잭은 분노가 치밀었지만 길거리에 나앉을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알겠다 했습니다. 겨울은 깊어져 갔고 눈은 점점 더 쌓였습니다. 오버룩 호텔은 외부와 철저히 단절되기 시작했습니다. 작가로서의 스트레스,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잭은 점점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갔고 지하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데니는 마스터키를 들고 217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호기심을 이길 수 없었던 것이죠. 뒷과의 약속으로 방 안에 들어가지 않고 있었지만 머릿속으로 울리는 알 수 없는 목소리들을 듣고 불안정한 상태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데니는 욕실 안으로 들어갔고 욕조를 가리고 있던 샤워 커튼을 열었습니다. 욕조 안에는 죽은 지 오래된 여자의 시체가 있었죠. 그 시체는 데니를 보자 일어나 앉았습니다. 데니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비명이 나오지 않았고 뒤돌아 객실을 나오려 했지만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데니는 딕의 말을 기억하며 시체가 사라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물에 부른 손이 데니의 목덜미를 잡고 돌렸습니다. 데니는 시체의 얼굴을 정통으로 마주보았죠. 그때 지하실에서 자료를 보고 있던 잭은 무전기를 부셔버리고 있었습니다. 과거 폭력적이었던 아버지의 환청을 무전기에서 들은 것이죠.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유일한 장비는 부셔져 버렸고 소리를 듣고 놀라 다가온 웬디는 또 이성을 잃은 잭을 보고 겁을 먹었습니다. 겨우 진정을 되찾자 둘은 데니가 없어진 걸 알아챘고 데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둘은 217호 앞에 넋을 잃고 앉아있던 데니를 발견했죠. 웬디는 넋이 나간 채 목덜미에 멍이 든 데니를 보고는 잭이 이성을 잃고 데니를 때린 줄 알고 잭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곧 데니는 진정되었고 스위트룸에서 본 시체 그리고 217호실에서 본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잭은 217호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욕실로 가 샤워 커튼을 봤죠. 잭은 샤워 커튼 뒤에 뭔가 있다는 걸 강력히 느꼈습니다만 샤워 커튼을 젖히지 않고 객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잭은 웬디에게 217호실은 문제가 없다 했죠. 웬디는 데니의 목에 난 멍을 가리키며 뭔가 호텔에 문제가 있다며 스노우모빌이 있으니 그것을 타고 탈출하자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잭은 길거리에 나앉아야 된다는 불안감에 그리고 알 수 없는 이끌림 때문에 호텔을 떠나기 싫었습니다. 그는 스노우모빌을 확인하러 간다 말하고는 스노우모빌을 고장내버렸죠. 눈은 더욱더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죠. 놀이터 장식 동물들이 데니를 공격하기도 하고 아무도 없는 엘리베이터에 파티를 위한 색종이 가루가 발견되었습니다. 잭은 지하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오버룩 호텔은 점점 생명을 얻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데니는 환영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영에서 레드럼에 대한 비밀도 알게 되었죠. 거울에 반사된 레드럼, 그것은 바로 머더, 살해라는 글자였죠. 데니는 딕을 불렀습니다. 플로리다의 딕 할로런은 데니의 처절한 부름을 명확하게 들었습니다. 그는 만사를 제쳐두고 비행기를 타고 설상차를 구해 오버룩 호텔로 향했죠. 공포에 질려있는 데니를 만난 웬디는 데니를 진정시켰습니다. 데니는 호텔이 잭과 웬디 그리고 자신을 원한다 말했습니다.
아빠가 217호에 유령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호텔을 떠나려고도 하지 않는다며 유령이 시키는 대로 엄마와 자신을 해칠 거라 말했습니다. 데니의 말대로 잭은 호텔의 유령들의 잠식당에 끊었던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잭은 음식을 가지러 가던 웬디와 마주쳤고 자신과 아들 사이를 이간질했다며 웬디를 공격했습니다. 웬디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지만 천만다행으로 잭을 공격해 창고에 가두고 도망쳤습니다. 웬디와 데니는 탈출을 할 방법이 없었기에 숙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호텔의 유령들은 잭을 풀어줬습니다. 웬디와 데니를 죽이라며. 잭은 두 사람을 죽이려 공격했습니다. 웬디는 필사적으로 잭을 막아섰고 때마침 눈보라를 뚫고 온 딕이 이를 저지했지만 웬디, 딕 둘 다 잭에게 큰 부상을 입었죠. 잭은 결국 데니를 붙잡았습니다. 잭은 데니를 향해 방망이를 휘둘렀지만 데니는 잭을 향해 당신은 아버지가 아니라며 당당히 맞섰습니다. 그러자 잭의 방망이는 데니를 제대로 공격하지 못했고 잭의 얼굴은 데니 아버지로서의 잭의 얼굴로 돌아왔죠. 그는 데니에게 사랑한다 말하고 빨리 도망가라 말했습니다. 데니를 찾으러 온 웬디와 딕은 데니를 데리고 도망갔고 그때 지하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잭이 미쳐버린 이후 압력을 제어하지 않은 보일러가 폭발한 것이죠. 호텔은 잭을 품은 채 폭발했고 웬디, 딕, 데니는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소설은 끝이 납니다. 샤이닝은 잭이라는 인물이 고립된 곳에서 정신이 피폐해지고 호텔의 유령들의 이끌림에 미쳐버려 가족들을 해친다는 내용의 소설입니다. 하지만 결정적 순간에 데니를 해치지 않고 도망치라는 말을 하기도 하죠. 샤이닝은 사람이 서서히 변해 자신이 가장 아껴야 하는 가족들을 해치게 된다는 스토리 전개가 일품인 소설입니다. 눈 속에 고립된 호텔, 미쳐가는 사람, 그리고 미스테리한 능력까지 다양한 재료를 매끄럽게 연결시킨 공포소설의 명작 소보로방에서 보여드린 스티븐 킹의 샤이닝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